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오늘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드디어 이재명 대표가 출격을 한 겁니다. 이재명 전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대통령에 출마한다, 이렇게 천명했습니다. 내란마저 이겨내고 있는 위대한 주권자의 외침에 응답하기 위해서 출마한다, 이렇게도 밝혔고요. 위대한 대한민국의 훌륭한 도구, 최고의 도구 이재명이 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재명은 우리가 써먹어야 할 최고의 도구입니다. 이런 도구를 우리가 제대로 써먹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불행한 역사를 반복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좀 이재명 대표가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가짜와 사기가 판치는 세상에서 이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됨으로써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따뜻한 봄날이 꼭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선언함으로써 이제 따뜻한 봄날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동안 이재명 대표 그러면 먹사니즘, 이 먹사니즘을 통한 잘사니즘 이런 것을 쭉 이야기해 왔었는데 오늘 그 영상에서도 먹사니즘과 잘사니즘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경제성장을 통한 먹사니즘도 중요하지만 가치지향적 그리고 정신적 잘사니즘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아침에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외교, 또 갈등 치유, 우리 민주 회복 이런 것들을 키워드로 내세웠는데 실용주의자답게 어떤 정책이 누구에 의해서 누구의 생각에 의해서 시작이 됐건 말았건 그런 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고 우리에게 어떤 것이 더 유용한가 그리고 더 필요한가 그것이 바로 최고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용주의자다운 이야기죠. 누가 먼저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이 대표도 이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빨강색이면 어떻고 파랑색이면 어떠냐. 국민이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외교에 있어서도 국익 우선의 외교, 이것을 천명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 그리고 한미일과의 관계 등을 이야기를 했고 그중에서도 국익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대통령이 해야 할 진정한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동안의 외교가 어떻게 돼봤습니까? 정말 말 그대로 바보 외교 아니었습니까? 천대받는 외교 이런 걸 해봤죠.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이런 외교에서도 국익 최고, 이것을 가장 앞에 두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매우 특별한 선언이죠. 대개 지금까지 출마 선언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광화문에 가서 하고 국회에서도 하고 또 이상한 사람 생각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하고 그랬는데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대선 출마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특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유튜브 채널은 12월 3일 내란 사태가 난 날, 비상계엄을 선포한 날 그 영향을 여지없이 보여줬죠. 이재명 대표가 국회로 가면서 생중계를 했고 또 국회 담을 넘어가는 부분을 스스로 생중계를 했습니다. 그때 국민 여러분 국회로 와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유튜브 채널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수많은 시민들이 여의도로 몰려갔습니다. 그 유튜브의 위력을 그때 보여줬었는데 오늘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대선 출마 선언을 한 겁니다. 그때 국회로 들어가면 사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유튜브를 켜고 들어가면서 그 담대한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오늘 또 출마 선언을 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때 그때 그 한 가지를 생각해 보면 이재명 대표가 차를 타고 승용차를 타고 국회로 가면서 차 안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운전을 한 사람이 김혜경 여사. 근데 이 김혜경 여사가 방송 중인데 훌쩍훌쩍 울고 있는 그런 소리도 들렸잖아요. 예, 그런 것이 생각이 납니다.
남편이 지금 국회로 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데려다 줘야 하는 아내의 입장, 이런 것들이 녹아들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고요. 그때 그 심정, 김혜경 여사의 심경은 매우 복잡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때 상황이 떠올라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재명 전 대표가 유튜브로 출마 선언을 하면서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때가 생각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매우 산뜻한 출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그 영상 아침 10시에 딱 공개가 됐는데 그걸 보니까 말 그대로 한 편의 다큐, 한 편의 영화 같은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뭐 잘 찍었고 또 이재명 대표가 할 말을 다 했다. 그런데 길지 않게 짧게 하면서도 핵심만 잘 전달한 멋진 영상이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튜브를 통한 출마 선언. 지금 지지율이 50%를 훨씬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대선 후보가 이런 획기적 발상을 한 것, 이것도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대권 도전한 것이 이번이 세 번째죠. 2017년 성남시장 당시에도 한번 출마를 했었고 2022년 경기지사 할 때도 그랬고요. 이번에는 이제 거대 야당의 대표를 3년여 동안 하고 그동안 체급을 완전히 키워서 이번에 도전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반드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겠죠. 뭐 그걸 의심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어제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에 물러나면서 이제 새로운 일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새로운 일이 바로 다음 대통령 일이다. 이런 겁니다. 이 당대표를 그만두는 자리에서 지난 한 3년 정도를 이렇게 반추해 보니까 정말 소설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는 날이면 날마다 들어오죠. 재판 받으러 다녀야 되죠. 또 체포 동의안이 자당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통과가 돼서 또 뭐 법원에 가서는 또 구속되지 않고 나온 거, 또 흉기 테러, 이 목을 칼로 찔린 사건, 또 윤석열이가 계엄을 한 사건, 뭐 이런 것들 보면 정말 소설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 이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당원들께서 저를 지켜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맞습니다. 국민이 지켰고 당원이 지켜온 이재명입니다. 그래서 개인 이재명이 아니다. 이제는 소명의식을 갖고 이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향한 새로운 길, 여러분과 함께 걷겠다 그랬습니다. 국민 없는 대통령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원 없는 당대표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과 함께 당원과 함께 꿋꿋하게 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일은 이제 국회에서 후보자로서 비전 발표를 한다고 그러죠. 또 뭐 경선 캠프 인선도 해서 다 발표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은 뭐 대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대개 다들 소개가 됐습니다.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이재명의 여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말대로 대한민국 최고의 도구 이재명. 이 이재명을 우리 국민들은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대한민국, 진짜 대한국민이 되도록 우리가 독려하고 지지하고 응원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 대한국민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대한국민이 되는 것이죠. 네. 오늘 영상 여러분도 뭐 다들 보셨겠지만 매우 감명 깊은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한 번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영상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함은 헌법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제도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제도를 가지고 사는 우리 국민 스스로의 위대함이죠. 억압을 하면 포기하고 좌절하고 굴복하는 게 아니라 결국 그걸 이겨내요. 역사에서 그렇게 보여졌던 거죠. 정말 진정한 의미의 민주적 국가를
훼손하려는 그들의 시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항해 왔어요. 이번에도 저항한 거죠. 강력한 무력을 동반한 현실적 권력을 끌어내렸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국민들의 이 위대함이 대한민국의 위대함의 원천이라고 생각해요. 아마도 세계사에 남을 일이 될 겁니다. 그런데 겨울이 너무 길고 깊었어요. 근데 그 길고 깊은 겨울을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깨고 나오는 중이잖아요. 아마 겨울이 깊었던 것처럼 봄은 더 따뜻하겠지요. 네. 따뜻한 봄날을 한번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그 겨울도 가고 이제 봄이 옵니다. 더 아름답고 더 따스한 봄을 우리의 두 손을 함께 잡고 함께 만들어 갑시다. 희망의 대한민국 바로 우리의 손으로 확실하게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립 갈등이 지금 아주 크죠. 그런데 그 원인은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주 근본적인 거는 경제적 이유입니다. 먹고 살기가 어려워져서 그래요. 세상 사는 게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더 잘 살게 됐는데 왜 부족하게 됐냐? 편중됐기 때문이죠. 소위 양극화, 불평등, 격차. 이게 너무 커졌어요. 우리 사회가 총량으로는 과거보다는 더 많은 걸 가지고 있게 됐는데 개별적으로 보면 그게 너무 많이 한 군데 몰려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갈등의 원인이죠. 지금 우리 경제는 여러 면에서 일종의 사면초가 같은 상태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성장률 전체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경제는 사실 민간 영역만으로는 제대로 유지 발전되기 어려워요. 정부 영역의 역할이 중요한데 지금 거의 3년 동안 정부는 경제를 방치해뒀죠. 이제는 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과학기술의 수준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개별 기업들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정부 단위의 인력 양성, 또 대대적인 기술 개발, 연구 개발 투자, 스타트업이나 벤처에 대한 대규모 투자, 또 그렇게 하면 다시 또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너무 좌절할 필요 없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이거는 사실은 매우 기능적이고 물질적인 거예요. 고통스럽게 살지 않게 해줘야 한다. 잘 산다라고 하는 건 좀 달라요. 잘사니즘이라고 하면 좀 더 가치지향적이고 좀 정신적이고 고통 없는 삶을 넘어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 그런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민생 살리는데 색깔이 무슨 의미입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은 현장이죠. 현장에서 국민들의 삶을 놓고 실제로 그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아니면 어떤 방법이 정책이 누구의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냐 그건 특별한 의미가 없죠. 어떤 게 더 유용하고 어떤 게 더 필요하냐 이게 최고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제가 정한 원칙이 있어요. 대개의 공직자들의 태도를 보니까 중요하고 큰 일을 고민하느라고 작아 보이는 일들을 미뤄둬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쌓여요. 공직자는 100만 명이 걸린 일이냐 100명이 걸린 일이냐 하면 이 10,000배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100명이 걸린 일조차도 그 100명은 목숨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이 다 중요하니
작고 쉽고 간단하게 보이는 일을 최대한 빨리 해치웁니다. 그것도 큰 일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그건 그것대로 고심하고. 저는 제 업무 책상에 서류가 쌓여 있지 않아요. 안 쌓아놓습니다. 재난이나 아니면 사회적 위기 때 피해를 입는 것은 힘겹고 못 살고 어려운 사람 순이에요. 사실 그 사회의 문화의 수준이랄까, 그 사회에 대한 평가는 약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관심 갖고 지원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생명 안전을 유지해야 그 다음 단계, 더 나은 삶,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가, 국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뭐든지 문제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썼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로 보여져요. 누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피해는 매우 적을 수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뭐 우리가 한미동맹 매우 중요하고 또 한미일 협력관계도 매우 중요하죠. 그 속에 일관되는 원칙은 대한민국의 국익이 최우선이다. 거기에 따라 판단하면 되겠죠. 경쟁할 영역은 경쟁하고 협력할 영역은 협력하고 또 서로 갈등할 영역은 잘 조정하는 거죠. 특히 이제는 국가 간 경쟁이 사실 기업 간 경쟁과 거의 같아졌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정부의 역할 분담, 협력이 정말로 중요해요. 특히 국제 경쟁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구 선생이 정말 우리가 먹고 사는 것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그 시대에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문화가 강한 나라다. 문화 강국 얘기를 하셨어요. 정말 저는 우리의 역량을 통찰한 정말 해안이었다. 지금 문화 영역에서는 정말 세계를 상당 부분 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K컬처, 한류라고 보통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는 K민주주의, 아마 이번 2번에 걸친 촛불혁명, 빛의 혁명을 통해서 무혈의 평화혁명으로 현실 권력을 끌어내리는 세계사에 없는 이런 일들이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정말 위대한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준 거죠.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여러 영역들이 있다고 봐요. 저는 이런 것들을 K 이니셔티브라고 좀 통칭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비록 규모는 적지만 소프트 파워 측면에서는 세계를 여러 영역에서 선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나라 한번 꼭 만들어 보고 싶어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국호에는 정말 큰 뜻이 담겨 있죠. 민국, 국민의 나라, 민중의 나라. 이 민자는 백성이죠, 백성. 흰옷 입은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이 평범한 사람들의 나라. 그리고 작지만 큰 나라죠. 많은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꿈꾸는 그런 세상이 봄나라 아니겠어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냥 이름만 있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 그리고 그 대한민국은 대한국민이 만들어가는 거죠. 그 대한국민의 훌륭한 도구, 최고의 도구, 이재명이 되고 싶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